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올해로 아이가 딱 12살이 된 예쁜 여자아이고요. 제게는 제 목숨을 몇 번이고 내어줄 수 있는 저의 하나밖에 없는 분신이자 세상 전부입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 혼자 산 지가 어느덧 12년이 지났습니다. 결혼 생활이라고 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오래전에 이혼을 당하고 살고 있다 보니 채널의 사연들을 들으면서 오직 분노와 함께 느끼고 표현하는 것 말고는 제가 적극적으로 사연을 보내보는 걸 생각해보지 못했는데요. 쥐죽은 듯 살려고 딸아이만 보며 노력한 저의 마음이 달라지게 된 계기를, 그 오랜 사연을 이곳에 담아 여러분들과 공유하려 합니다. 많은 용기가 필요했기에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른이 좀 지나 결혼을 한 저와 서른의 중반을 향하던 나이에 결혼을 한 남편은 그 당시 모두가 부러워만 하고 또 질투까지 느끼던 인고 커플이었습니다. 저희가 3년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것까지 옆에서 모조리 다 지켜봤었던 당시 남편의 친구들 중에서 그분들의 여자친구였던 두 여자가 저한테 따로 연락이 와서는 자기들 앞에서 애정 표현을 좀 그만하라고 부탁을 했을 정도로 저와 남편은 남의 시선 어쩐 줄도 모른 채 둘이서 좋다며 애정 표현도 밖에서 스스럼 없이 하던 사이였어요. 그게 불편해하는 사람들 앞에서까지 한다면 분명 잘못된 것이 맞았지만, 보통은 저와 남편이 단 둘이서만 데이트를 즐겨왔기에 쉽사리 애정 표현의 정도를 자제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다 지난 날이니까 이렇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 정말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서로가 푹 빠져서는 연애를 즐겼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네가 때묻지 않고 사랑을 듬뿍 받아 자란 애라서 좋아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제 표정과 행동에서 늘 여유가 묻어나는 게 보기 좋았다고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시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혼자 어렵게 자식을 키우신 시어머니와 단둘이서 살아왔고, 그런 어머니를 세상 전부라 여기면서 살뜰하게 모시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적으로는 힘들고 버거웠던 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아버지의 부재를 많이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면서 연애 때부터 저희 친정아버지를 친아버지 마냥 따르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도 그런 남편에게 마음이 쏠리고 또 결혼을 이 사람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었기 때문에 연애 때부터 시어머니를 자주 찾아뵈며 애비 며느리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자주 안부 연락을 드리고 생신도 꼬박꼬박 챙겨드리면서 제 마음과 정성을 표현하였고, 어머님도 제가 실제 며느리나 다름이 없다 생각을 하는 건지 어디 병원을 간다거나 장을 보러 가던가 할 때면 늘 저를 먼저 찾아주셨어요. 그 자리가 비록 저에게 뭘 사주거나 뭘 해주거나 뭘 입혀주는 등 주는 자리가 전혀 아니었고, 늘 뭘 시키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탁하는 자리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어머님이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이가 좀 더 돈독해져 가고 있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럼 없이 부름에 답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좋아라 해주는 듯 했고요. 양가 부모님에게는 이미 결혼을 한 것과 다름이 없는 커플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자연스레 남편이 스스로 결혼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해주던 때에 식을 올렸습니다. 일반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기반을 잡고 결혼을 하고 싶다며 남편이 쭉 계속해서 미뤄왔었는데, 제가 30을 넘고 계속해서 결혼을 보채자 그제서야 조금씩 제 얘기를 들어주면서 차근히 결혼을 이행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은 결혼식이었고, 저와 남편 또한 두고두고 만족스럽고 또 행복해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신혼집을 따로 차리지 않고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살던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안방을 물려받아 저희 신혼방으로 꾸며놨고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저는 저대로 결혼 당시까지도 다니던 직장을 다니며 남편과는 맞벌이로 살았고, 시어머니께서 자식을 낳기를 보채면서부터는 임신 준비를 하다가 결혼 1년 만에 아이가 찾아오게 되면서 몸 관리에 치중을 한다며 임신 5개월 차부터는 잠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저의 경우 직업이 워낙 일자리를 구하기 수월한 편이었기 때문에 제 취업을 하는데 아무 문제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첫 아이라 너무 신기해하는 듯 모든 걸 함께 하려고 해서 저는 아이용품 사는 것도 늘 남편과 같이 다니기 위해서 집에 있을 땐 외출도 별로 안 했고요. 병원을 갈 때에도 남편이 처음엔 그냥 혼자 다녀오게 하고서 주말이 되면 꼭 따라가 주더니 언젠가부터는 평일이 되어도 제가 병원을 가야 한다고 하면 회사에 월차까지 내고서는 저를 데리고 함께 병원을 가주더라고요. 이 사람 정말 아이하고 저한테 진심인가 보다 싶어서 내심 마음속에 많이 벅차고 고마웠었죠. 배는 점점 불러오고 몸도 많이 약한 상태에서 임신까지 해놓으니 제가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참 정신이 없었는데 남편이 세심하게 제 병원 일정을 물어봐주고 함께 동행해주면서 든든한 남편의 모습을 보이니 저로서는 이 사람과 정말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이 두고두고 들곤 했습니다. 다소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제 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의존적인 삶을 사시면서 제가 일을 그만둔과 동시에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잊은 건지 살림 잔소리에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을 허투루 쓰는지 안 쓰는지 돈 검사까지 하며 별안간 참 별나도록 행동을 하시느라 제가 스트레스가 다소 쌓여가곤 했었는데 남편이 그걸 어찌 알았는지 힘들어도 조금만 버티자. 버티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라면서 냉담한 듯 다정히 건네주는 말에 저는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런데요. 언젠가부터 남편은 임신한 저와 제 뱃속 아이만큼이나 무엇인가에 빠져 사는 듯 보였습니다. 아니 세상 다정하고 아이를 향해 온 신경이 다 쏠린 채로 회사까지 월차 쓰고 나와서는 병원을 따라다니는 그 애 아빠가 갑자기 제가 출산을 앞둔 긴박한 순간부터는 뭐가 그리 혼란스럽고 스트레스인지 제 앞에서 한숨도 마구 쉬고 힘들다며 소주병을 까기도 했고요.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건 뭐 너무 흔해서 제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버릴 정도가 되었고 밖에서 일이 많이 힘들기라도 한지 취해서 들어오거나 집에서 취했을 때 꼭 저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겠냐, 응?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겠냐고 내가 라는 말을 해댔습니다. 뭔 소린가 싶었죠. 일하는 게 힘들다는 소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안 그러던 사람이 늦게 야근도 많이 하는 듯 하고 회식이라도 억지로 붙잡혀서 하고 온 듯이 취한 채로 저딴 소리를 하니까 남편이 사회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한 거라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또 뭐 있으면 나라고 이러고 살겠냐면서 남편 앞에서 그만 좀 하라고 화를 내보기도 하고 뱃속 아이를 언급하면서 아빠답게 우리 철 좀 들자고 애원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이라며 이 사람 출근하는 길에 안색 살피며 밥만큼은 정말 정성스레 차려줬습니다. 못난 남편에게 다른 건 다 화내고 미워해도 밥만큼만 잘 차려다 주던 다른 사연의 주인공처럼 저도 자연스레 남편 밥은 힘내라면서 차려주고 있더라고요. 미우나 고우나 우리 가정의 가장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꾸준히 제 병원 일정이라든지 제가 병원을 가야 할 정도의 몸 상태가 나쁘진 않은지 혹 아이가 이상이 있다고 한 말은 없는지에 대해 잘도 물어봐주고 관심을 가져다주는 모습에 잠시 겪는 사춘기 같은 시기인가 싶어 안심이 되었습니다. 지 자식인 줄을 아는지 생각해주는 것이 고맙기도 했고요. 그러다 제가 출산을 하게 된 날 진통이 시작됨과 동시에 온몸에 근육이 경직되어 가는 게 느껴지면서 곧장 남편과 시어머니 도움을 받아서 그간 다니던 산부인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병원을 몇 번이고 옮기고 싶었던 적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왕이면 산모가 가장 마음 편해하는 병원에서 얘도 낳아야 잘 낫는다던데 저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 의사가 너무 쌀쌀 맞아서 자존심이 상한다고 여기기까지 했던 적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검진을 받던 중 뱃속 아기가 태동을 보였을 때 다른 임신한 여자들처럼 저도 남편한테 자기야 방금 아이가 움직였어 하면서 그저 호들갑 좀 떨어봤습니다.
말을 하면 안 되는 상황도 아니었고 산부인과 의사도 무슨 차트를 작성한다고 한참 모니터를 보며 뭘 타이핑한다고 있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무의식 중에 절 째려봤다 눈을 내리깔더라고요. 순간 이게 무슨 표정인가 싶어서 제가 너무 시끄러웠죠. 라면서 마음에도 없는 사과부터 일단 했는데요. 제 말을 들은 의사는 겨우 딸랑 네, 좀 이라는 대답으로 절 무안줬죠. 다른 동네 산부인과도 다 이런 식인가 싶었습니다. 의사가 서비스직이 아니란 것 정도는 잘 알고 있었지만 다른 곳도 아닌 산부인과에서 일한다는 의사가 애기 태동에 놀라 신기해하는 산모한테 시끄럽게 굴지도 않는 소리에 시끄럽다며 네 좀 이라 대답하는 게 빈정이 좀 상했습니다. 그 후로도 한 번은 제가 옷을 다 올리지 않았다면서 이거 다 올리라 했잖아요. 라며 환자한테 신경질을 부리고서는 제 윗옷을 벌러덩 까버린 바람에 저는 옆에 남편이 있었던 와중에 제 브레이저를 홀라당 다 보였습니다. 혹 간호사분이 남자분이기라도 했더라면 저는 수치심에 몸둘 바를 몰랐을 겁니다. 일부러인지 의학적인 전문 용어를 쓰면서 겨우 임산부한테 별 어려운 병명을 다 가져다 붙이며 몸 조심하세요. 안 그러면 애 낳다 큰일 나요.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이딴 소리를 들었다 생각하니 지금 정말 천불이 다 나네요. 애 낳다 큰일 난다는 소리를 감히 산부인과 의사가 짓거렸다니 말이죠. 그럼에도 전 당시 첫 아이고 다른 병원도 정말 다 이런 건가 싶고 원래 애 낳을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많은가 보다 싶어서 등신같이 네네 알겠습니다. 라는 대답만 하며 앞에서 겁먹고 졸아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던 의사가 바로 제 담당 의사였는데 애 낳을 때도 아니나 다를까 진통을 참아내며 7시간 가까이를 기다리는 동안 제 옆에 와서 참 황당한 짓을 벌였습니다. 산모 상태를 딱 2번 체크를 하더니 그것 말고는 옆에 있던 간호사분을 시켜서 물어보라고 말을 대놓고 저한테까지 들리도록 했고요. 급기야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옆에서 애 낳는다고 기다리고 있던 남편과 무슨 대화를 나누다 둘이서 좋다고 막 웃는데 그 소리에 제가 진통이 다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로 열이 받았습니다. 저를 아예 봐주지 않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의사에게 필요이상의 악감정이나 불만은 없었는데요. 그 와중에 제가 아닌 의사랑 노닥거리고 있는 남편의 꼴을 보니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화를 낼 만한 이유였더라고요. 제가 결코 민감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세상에 아이를 데리고서 시댁으로 들어가고 한 달도 안 돼요. 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혼을 당해버렸어요. 남편이 저랑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아이를 데리고 살지 말지 결정만 하면 추후 양육비는 알아서 모자람 없이 보내주겠다면서 이혼 소리를 들이밀더라고요. 제가 절대로 이혼을 못한다고 무슨 합당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이혼을 말하냐면서 이혼 서류를 찢어보고 시어머니께 말려달라고 매달려도 보고 정말 별짓을 다 했습니다. 남편한테 화를 내보기도 하다가 울어보기도 하고 매달리고 애원하는 건 당연했고 애 낳고서 몸조리를 잘해야 하는 그 중요한 시기에 저는 그저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서 눈물 콧물을 다 쏟느라고 거의 탈진 상태로 한 달을 버티다가 이대로 더 가면 제가 딱 죽어버리겠더라고요. 그쯤 남편도 제 기가 다 빨렸다고 생각을 한 건지 솔직하게 자신이 이혼하고 싶은 이유를 털어놓으며 제가 더 오만정이 떨어지도록 만드는 잔인한 짓거리를 하더군요. 나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 사람이랑 그냥 다시 내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싶어. 그게 맞는 것 같아. 심장을 떨리게 하는 사람이랑 사는 게 맞는 거잖아? 내가 너랑 겨우 애 하나 가졌다고 억지로 너랑 평생을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 너도 좋은 사람 만나면 언제든 새 출발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이혼을 하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안 그래? 라고 하는데 저게 진짜 내가 사귀고 결혼하고 애까지 낳은 내 서방이 맞나 싶더군요. 뭐 저런 쓰레기 같은 말을 당연하다 내뱉는 건지 저게 진짜 제정신인가 싶고 막 그래서 결국 전 이혼 서류에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깔끔하게 헤어지는 조건으로
제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어리석게도 남편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은 나머지 다시는 안 보고 사는 게 내가 사는 길이라 생각을 하며 내 새끼 양육비를 주겠다는데도 전 그냥 안 받는다고 했어요. 아예 소식도 모른 채 서로 그렇게 살자고. 네가 네 자식 낳은 와이프를 한 달도 안 되어 내다버렸던 사실을 두고두고 곱씹으며 저주하고 살 거라며, 그러니 오래도록 저주받으며 말년에 피눈물 나는 꼴을 꼭 보고 죽을 거라며, 그때까지 잘 살란 말을 하고는 혼자서 짐을 다 싸 친정으로 들어왔네요. 그리고 얼마 후 법원 가서 이혼 신청서 제출하던 날 참으로 뻔뻔하고도 무심하기 싫이 남편은 자신의 내연녀를 대동해 왔습니다. 저 혼자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서 축 늘어진 뱃살을 겨우 부여잡곤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고 싶다며 살덩어리를 가려주는 원피스를 잔뜩 빼입고 나갔는데, 저 멀찌감치서 웬 외제차에서 우리 남편이 내리더라고요. 조수석에서 내리곤 급히 운전석 문을 열더니 거기서 나오는 웬 여자와 팔짱을 끼고선 저에게 걸어오는데, 정말 그 여자의 얼굴을 보니 저는 잘못을 한 것도 없었는데 쥐구멍에라도 숨어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제가 낳은 제 자식을 받아준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병원에서 진통을 느끼는 저를 대신해서 남편과 수다를 아무렇지 않게 떨고 필요이상으로 진찰하는 기간 내내 저에게 불친절함을 표현했던 바로 그 싹통바가지의 산부인과 의사 말입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저와 함께 병원을 다니면서 남편이 의사랑 바람이 났다는 것,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임신 막달까지 술을 처먹고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것을요. 산부인과 의사도 내연남의 부인인 제가 안 입고 왔던 나머지 절대로 친절하기는커녕 오히려 싹퉁스럽게 진찰하고 관찰하며 환자가 아닌 내연남의 정부인 취급만을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 남편을 보자마자 딱 한마디, 정말 딱 한마디만 하게 되더군요. 니네 엄마도 알고 계셨니? 라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이 아닌 그 옆에 산부인과 의사년이 대답했어요. 네, 죄송하게 되었네요. 라고 말입니다. 이 모든 게 벌써 12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네요. 가슴이 사무치도록 원통하고 분한 건 그때뿐. 저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제게는 어린 딸이 있었으니까요. 도망쳐 나온 친정에서도 한동안 부모님의 원망과 눈물을 받아들이며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부모님 곁에서 어떻게든 부모님께 피해 끼쳐 드리지 않으려고, 딸내미 인생이 망가졌던 소리를 듣게 하지 않으려고 온전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살면서 아이와 살아온 세월이 12년이었네요. 혼자서 씩씩하지 못한 채 그냥 다 포기를 하고 싶었던 순간도 정말 셀 수 없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하나만을 바라보며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친정에 아이를 맡겨놓자마자 정신을 차리고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면서 무작정 몸을 가누지도 못한 채 제 취업을 위해 일을 시작했고요. 그 바람에 지금까지 그때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관절염에 허리 통증에 5만 가지 뼈가 쑤시는 질병을 다 겪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딸내미한테는 티 한 번을 내지 않았고, 아이는 엄마 마음을 잘 아는 건지 참 때묻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어요. 저는 그간 저희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대출을 약간 껴서 지금 살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도 한 채 사놓았고, 지금 시가 16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사시던 아파트도 거의 15억을 웃돌고 있고, 최근 들어 그 집을 팔고 살림을 다시 합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셔서 저도 제 아이를 부탁드릴 겸 같이 합가를 준비 중이었어요. 친정어머니는 제 딸내미가 걱정된다면서 진작부터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고 계셨고요. 아버지는 혼자 집 정리를 하고 이사 준비를 하면서 나름 저희끼리 정신없이 보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겁니다. 나 안 싸돈 받다. 그 전에 네 시모 있잖아. 라고 말입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네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났다 할지라도
저한테는 결코 좋은 기억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제가 이혼할 때 남편과 같이 합심을 해서는 저보고 집을 나가라며 도장 찍고 이혼하라며 옆에서 엄청나게 부추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이름만 들어도 늘 몸서리를 쳤는데 저희 엄마가 글쎄 저희 아파트 안에서 시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시모는 저희 엄마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꼴이 너무 이상했다는 겁니다. 엄마가 한 소리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지 않아 한동안 제 머릿속은 시모로 가득 차 있었어요. 도대체 뭔 꼴을 하고 우리 아파트에서 나왔나 싶어 저도 모르게 집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순간마다 주변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세상에 정말 엄마가 왜 꼴이 너무 이상했어 라고 말씀을 하셨는지를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먼 청소도구함을 잔뜩 이고 나오는 익숙한 뒤통수의 할머니. 설마 하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마스크를 눈 바로 밑까지 한껏 치켜 올렸은 채로 지나치는 여자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전 남편의 엄마, 제 전 시어머니셨습니다. 그 옆편네가 글쎄 저희 아파트 안에서 복도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혼자 땀 찬다며 마스크를 벗고 있다가 제 시선이 너무 신경 쓰였는지 아이고 거참 되게 깐깐하네 하면서 억지로 마스크를 쓰는데 그 무식하고 뻔뻔스런 말투며 행동은 여전하구나 싶더군요. 제가 당장에 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당신이 마스크를 쓰건 말건 난 알 바 아닌데 내가 여기 청소 고용업체에 전화 한 통 넣어서 당신이 마스크 안 쓰고 여기저기 다 휘젓고 다닌다고 자르라며 한마디 넣을 수는 있어요. 그 정도는 되는데 내가? 라면서 또박또박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을 하자 그 옆편네가 저를 뒤돌아보면서 마스크를 벗은 제 얼굴이 익숙했는지 찬찬히 뚫어져라 보다가 급기야 너 걔 맞지? 너지? 라며 그 사이 제 이름도 까먹었는지 제 이름을 부르지도 못한 채 아주 그냥 오랜 친구 만난 듯이 반가워하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이게 진짜 치매라도 걸린 건가 싶어서 제 팔을 부여잡으며 반갑다고 팔을 흔들어대던 그 옆편네의 팔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네 친구야? 어따 대고 반갑다고 내 앞에서 개새끼 마냥 꼬리를 쳐 흔들어대. 라며 제가 웬만하면 이런 허망한 소리를 안 하고 사는데 저도 모르게 지난날의 그 모든 서름과 배신, 진실을 알고도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나머지 아파트 로비의 목소리가 메아리칠 정도로 쩌렁거리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완전히 쫄아선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 몸을 떨었고 이내 제게 정과는 다른 목소리로 존대를 하며 잘못을 구하더군요. 미안해. 아니 미안해요. 내가 너무 오랜만에 좋았던 사람을 만난 나머지 너무 반가워서 내가 한 짓거리를 생각도 못하고 그만 너무 반가운 나머지 라며 목소리는 이미 눈물로 흔들리고 있었고 감정이 주체가 안 되었는지 고개를 숙이다 못해 숙인 채로 온몸을 떨며 눈물을 훔치는데 저로서는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잘난 산부인과 의사 며느리 들어와 나를 내쫓았으면서 이제 와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서러워서 눈물을 흘려. 그렇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당신 새끼 자식 낳은 여자를 한 달 내내 구박하다 집에서 내쫓았던 주제에 이제 와서 뭐가 좋다고 혼자 좋은 기억만 간직하고 날 반가워하는 건데 당신 치매야? 정신병이라도 그간 걸렸던 거야? 네 아들 새끼가 내 저주받고 나가 뒤지기라도 한 거야? 하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인 채로 서름이 북받쳐서는 목이 쉬어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시모의 말은 정말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하고 헤어진 후 남편은 소원대로 그 잘난 의사와 결혼까지 했는데요. 워낙 없고 못난 집안이었던 걸 의사는 미처 몰랐던 건지 결혼을 하고 나니 볼품이 없다며 남편을 나몰라라 하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부인만 믿고서 깝치던 남편은 직장까지 그만둔 채 의사 부인이 원하는 대로 집안에서 온전히 살림을 맡으며 남자주부로 지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그 의사 부인이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외도를 저지르고 이혼을 요구했는데 하필 그 상대의 내연남이 바로 변호사였다는 겁니다. 사자 들어가는 직업의 잘난 놈들끼리 만나서는 외도를 하느라고 철저하게 친밀하게 외도를 숨겨온 탓에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혼을 당했다가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고는 그 산부인과 의사의 병원을 가 난리를 치고 또 상간남이 변호사 집에도 찾아가 난리를 피우며 결국 업무방해죄부터 시작해서 명예훼손죄 그리고 하필 산부인과 의사의 뺨따구까지 내리쳐버린 바람에 제대로 폭행죄까지 뒤집어 씌워서는 고소를 연타발로 맞았고 결국 일도 그만두고 오래도록 가사일을 해왔던 남편은 소송 비용 대고 위자료 주느라고 있던 돈에 없는 돈까지 끌어와 빚을 만들었다더군요. 뒤늦게 재취업을 하려니 취업이 되기는 개뿔 계속해서 백수로 전전하다 결국 얼마 못 가 술이 취한 채로 도로 위를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죽었다는 겁니다. 그 바람에 시모는 혼자서 독거노인 마냥 살면서 갖은 청소일을 해가면서 돈을 힘겹게 벌어서 하루살이 마냥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고요. 제가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반가웠는지 그래 이제라도 내가 너를 만난 건 하늘이 나를 도우려는 뜻인 것 같구나 라면서 말 같지 않은 헛소리를 끄집어내길래 그래요. 이제라도 당신을 만난 건 하늘이 저를 도우려는 뜻인 것도 같네요. 라는 말과 함께 시모의 뺨따구를 아주 쩌렁쩌렁 노비가 다 울리도록 한 대 내리쳤네요. 다시는 내 앞에서 아는 척하지 말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말고 죽은 아들 뒤를 곧 따라가고 싶은 거 아니면 앞으로라도 죽은 아들 새끼 생각하며 인생 똑바로 살아. 사랑구실 하면서 살란 말이야. 알겠어? 라는 말과 함께 도움 따위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 엄포를 주면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급기야 그것도 모자른다면서 아파트 청소업체에 전화를 걸어 시모의 이름을 대며 직원을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컴플레인을 걸었는데 노인네가 양심은 있는지 그 사이 자기가 먼저 일을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정말 10몇 년 만에 들은 시모와 전 남편의 충격적인 소식에 한동안 정신이 멍했어요. 내심 속마음으로 죽은 사람을 향해 웃음을 보이는 쌀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잘못을 저지른 놈이었으니 죄값을 받은 것뿐이라는 마음으로 저를 위아 삼고 괜시리 저희 딸아이를 한 번 더 안아줬네요. 설마 죽은 줄은 몰랐고 설마 그 산부인과 의사가 또다시 바람을 피워댈 줄은 몰랐지만 역시 한 번 쓰레기인 것들은 영원한 쓰레기라는 것을 그 끝이 결국 좋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비로소야 나이 40줄이 되어 전 남편과 전 시모를 떠올리며 배웠습니다. 결국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것들에게는 하늘이 늦더라도 알아서 벌을 내려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